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의보감에서 좀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실전 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그레이스 고양이 병원의 고양이 치과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고태훈 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칫솔질 선택일 것 같아요. 고양이 칫솔질은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고양이 입이 작다 보니까는 너무 헤드를 작은 거를 선호하시는데, 헤드가 작다 보면은 조금 모가 억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미세모, 사실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호자님들께서 손등에 문질러 보셨을 때 가장 부드러운 미세모 쓰시면 좋습니다. 일단 크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입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양이는 어금니 칫솔질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금니 전용 칫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게, 예전에는 어금니 전용 칫솔이 되게 모가 억센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부드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만 얇으면 됩니다. 추천하는 제품이 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추천하는 제품은 이제 사람 칫솔을 쓰는데 아니 뭐 뭔 소리야? PPL이에요? 아니야 PPL 아니야. 그냥 우리 업그레이드야. 고양이 칫솔 하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오늘 찍는 거야. 짧고 굵게. 저는 큐라프록스 제품 사용합니다. 큐라프록스. 네. 큐라프록스 제품이 저도 사용하고 저희 고양이 사람용 칫솔인데 고양이용 반려동물용 나오잖아요. 네.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 무조건 추천한다. 네. 그 다음에 어금니용 칫솔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몸만 부드러우면 된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어금니용 칫솔은 그거잖아. 약간 이게 홈이 있기 때문에 홈을 닦아주려고 하는 거라서 특화된 건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다 실란트로 메워버리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다 네, 그렇죠. 그거 보기 우리 나중에 이거를 우린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렇죠. 실란트라는 시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링 하면서 실란트로 메꿔버리면 보호자님들이 번거롭게 안 닦아도 되니까 잇몸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잇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칫솔은 그렇다 치고, 네. 칫솔 우리가 선택했어. 가장 고민이. 그러면 칫솔질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은,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베스트고. 네. 그러니까 바쁘잖아. 애들이 싫어하고. 그러면은 며칠에 한 번? 48시간. 48시간. 한 번은 해줘야 치태가 치석이 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치태가 치석이 된다라는 건 치태라는 건 프라그죠. 그렇죠. 플락을 닦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제 고양이는 프라그가 바로 치석화가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바로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48시간. 48시간. 사람하고 다른 거죠. 아니 뭐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못해도 보호자님들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관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야근 많고 뭐 프로젝트 많고 아무리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은 고양이 칫솔질 해줘라. 매일 하면 너무 좋고. 그럼요. 오케이.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치약을 써야 되냐 안 써도 되냐 이 얘기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동물 치약의 컨셉 자체가 애기들이 칫솔질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함과 그 다음에 세균수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게 그냥 맨 칫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쉽게 이렇게 양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약이 없어도 효과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충치가 없으니까 동물. 충치가 없다. 그러니까 충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칫솔질도 선택했고 한 일주일에 2번씩 하든 뭐 하루에 한 번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이제 스케일링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과에. 그럼 고양이는 스케일링은 얼마 자주 한 번 해야 돼요? 사람도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양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은 받으러 오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해주죠. 근데 동물은 양치 일단 힘들고 하루에 한 번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보호자님들은 항상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마취 괜찮냐?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하면 15년 산다고 하면 30번이잖아요, 거의. 30번 마취하는 건데 그거 괜찮나요? 일단은 마취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도 많이 마취 약이나 마취 장비들도 많이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마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셔서 치아를 몽땅 발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생에 주기라고 한다면은 마취 정말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마취가 뭐 한 2살부터 스케일링 한다고 하면 보통 12살, 13살까지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4살, 15살까지는 보통은 뭐 치아가 다 빠지거나 발치하거나 그냥 통증 때문에 발치를 하기 위한 치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한 10년 정도, 앞뒤 2년이나 빼면 10년 정도 동안 가장 많이 하면은 20번을 하는 거네, 마취를. 많이 하면 20번, 그다음에 적게 하면 적당히 하면은 한 10번 정도가 10번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번 정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저희 병원은 마취하기 전에 검사를 자세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다행히 사고가 없었나 봐요. 사고가 없었죠, 다행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앞에 사전 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네. 치아성 변변 얘기하면서 네. 칫솔질 해도 치아성 변변 예방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텍스트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치압소변을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사실 애기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통증은 통증대로 앓다가 나중에 발견하면은 솔직히 발치를 하더라도 그간의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자님들이 일찍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양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컴팩트하게 칫솔질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바로 칫솔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제 치과 저희 담당 원장님과 함께 제대로 칫솔질 하는 거를 한번 예시로 아까 얘기했던 칫솔부터 뭐 치약 쓰는 거 관련된 팁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치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것들을 직접 저희 포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 칫솔과 그 다음에 치약, 그 다음에 오라틴 겔. 집에서 처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이를 입이라든가 이렇게 구강 쪽에 자극을 조금 민감한 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추루예요. 추루. 추루를 이용해서 입 만지는 것부터 해볼게요. 추루를 일단 냄새 맡고 애기들이 이렇게 핥아 먹을 때 입 주변을 가볍게 터치하는 거. 그래서 입 쪽에서 애기가 살살살 핥아 먹을 때 입을 살살 만진다거나 추루 묻힌 손으로 입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본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입을 건드렸을 때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겠죠. 네. 그렇지. 보호자님들께서는 이거를 한 달이 돼도 좋고 두 달이 돼도 좋으니까는 이것부터 아이가 좀 편안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적응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이 아닌 칫솔을 활용해서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칫솔은 소프트한 미세모를 활용을 하는데 피부에다가 이렇게 내가 문질렀을 때도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 피부가 이 친구 잇몸보다 더 두껍긴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안 하다가 처음에 양치를 하면은 막 피도 묻고 그럴 거예요. 근데 피가 묻는 거는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났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피가 나면은 하루 하고 다음날 하고 하면은 한 3, 4일 정도 하게 되면은 출혈 양도 줄어들고 피가 좀 멎을 거예요. 그 얘기는 잇몸에 붓기가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는 칫솔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치약 대신 칫솔에다가 이렇게 추루를 묻혀서 아이가 칫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아마 추루를 주면 핥아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 포뇨는 추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네, 이렇게 살짝 맛보게끔 입안에도 칫솔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양치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칫솔로 이제 치아, 입 안쪽을 이렇게 닦는 거를 중시하시는데 지금은 아직은 적응을 하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입 주변 피부도 살짝 터치해 주세요. 네. 피부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칫솔이 닿았을 때 이게 굉장히 미세모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빗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 주변을 갖다가 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이 덜하다면은 이제는 칫솔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잇몸과 치아를 문질러 볼 수 있는 거겠죠. 오히려 양치질 더 잘해요. 본인은. 치약은 뭐 칫솔 길이 정도 그렇게 묻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양치질을 할 때는 우리가 칫솔 잡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연필 잡듯이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필 잡듯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 애는 입이 작아서 치아가 다 안 보여요, 어금니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벌려서 치아를 확인하고 하나씩 꼼꼼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됐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보호자님들께 그냥 칫솔만 안에 들어가게끔 네, 안 보여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문지르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치아를 닦고 있는 건지 어디를 문지르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래서 칫솔모가 되게 미세모지만은 칫솔모가 많아가지고
지금 애기같이 구강이 작더라도 치아 안에 넣고 닦게 되면은 어금니 쪽은 충분히 닦이게 됩니다. 사실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칫솔질 할 때 치아와 잇몸 이제 이렇게 닿게 되면은 아주 그냥 가벼운 사각사각 소리가 약하게 들려야 되지 퍽퍽퍽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죠. 네. 종종 아랫니는 어떻게 닦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호자님들 약 먹이실 때 애기 머리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벌려서 벌린 상태에서 약을 먹이시죠. 아랫니 닦을 때는 윗니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랫니만 이렇게 단독으로 닦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요 각도로 요렇게 들어가면은 아랫니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닦을 때. 아이고. 그래도 포뇨는 참 수월한 편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칫솔이 들어가서 그 안에 끼어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걷어내주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엄청 사람처럼 좀 꼼꼼하게 닦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좌우로 쓸듯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듯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애기 치아가 길잖아요. 송곳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송곳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아래도 닦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유, 잘했어. 기분이가 몹시 안 좋아. 다음으로는 이제 흔히 어금니 칫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칫솔모가 굉장히 작은 타입. 요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어금니의 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이 친구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조금 초기 치주염이 있어서 그 치아는 조금 더 꼼꼼히 닦아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칫솔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는데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어금니 칫솔을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잇몸을 소독하는 오라틴겔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잇몸 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독용 젤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주로 이제 잇몸이 좀 많이 붉은 쪽이 안쪽 어금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라틴겔을 묻힐 때 그냥 묻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다가 가볍게 바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오라틴겔을 잇몸에다가 쭉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양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양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과도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뭔가 더 아이들의 치아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양치하는 게 못 믿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조 제품으로는 대표적인 것들이 요 치과형 처방 사료, 뭐 힐스에서 나온 TD 사료라든가 로얄 캐닌에서 나온 덴탈 케어 사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진료를 보고서는 보호자님들께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이렇게 유관검사 체크를 해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양치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는 못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치과용 처방 사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덴탈 바이트 제품, 마치 강아지들 치아껌이라든가 치아 간식 주듯이 덴탈 바이트, 습식 사료를 갖다가 애기가 음수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중 조절 때문에 습식을 하루에 2번 정도, 또 많게는 3번 정도 주셔야 된다고 할 때는 물론 양치질을 더 꼼꼼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습식 사료에다가 이렇게 플라그 오프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플라그 제거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건사를 위에 뿌려서는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워낙 입자가 얇아가지고 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요, 양치질, 칫솔질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고 나서 조금 본인이 못 믿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치과용 보조 제품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치아 건강은 아주 양호하게 좋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고양이 칫솔질, 칫솔의 선택, 칫솔의 주기, 스케일링 얼마나 해야 되고 뭐 마취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예방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그레이스 고양이병원 치과 원장님,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